이번에는 뷰포트의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생성 삭제, 선택 해제, 이동 회전 크기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은 블렌더의 다양한 에디터에서 다른 요소들을 다룰 때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뷰포트에서의 작업은 툴바나 기즈모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작업 효율을 위해서는 단축키 위주로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바와 기즈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단축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D 커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커서라고 하는 튜브 모양의 원은 오브젝트를 생성할 위치를 설정하거나 다양한 작업에서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커서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Shift 우클릭으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되고, 특정 대상에 3D 커서를 배치하려면 Shift S로 스냅 메뉴를 열어서 스냅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의 위치로 3D 커서를 이동하려면 카메라를 선택하고 스냅 메뉴 Shift S, 커서 to selected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대로 오브젝트를 3D 커서의 위치로 스냅시킬 수도 있습니다. Shift 우클릭으로 커서를 배치한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S로 스냅 메뉴를 열고 Selection to 커서를 선택하면 오브젝트가 커서의 위치로 스냅됩니다. 그리고 3D 커서를 간편하게 월드 오리진으로 되돌리려면 Shift C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하려면 3D 커서의 위치를 정하고 Shift A를 입력한 다음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메쉬 오브젝트를 비롯해서 카메라나 라이트도 장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복사하려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를 입력해서 복사하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이때 우클릭으로 이동을 취소하면 복사된 오브젝트가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겹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삭제하려면 선택한 상태에서 X 또는 Delete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려면 좌클릭을 하면 되었죠. 여러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선택한 오브젝트는 옅은 오렌지색의 액티브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 액티브 오브젝트는 다양한 경우에서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경우는 실습 과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특정 오브젝트만 제외하려면 해당 오브젝트를 Shift 좌클릭해서 액티브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장면에 표시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려면 A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대로 모든 선택을 해제하려면 빈 공간을 좌클릭하거나 Alt A를 입력하거나 A를 두 번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더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 선택 툴은 마우스 드래그로 대상을 선택에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B를 입력하고 좌클릭 드래그를 하면 현재 선택에 대상을 추가할 수 있고, B 다음에 중클릭 드래그를 하면 현재 선택에서 대상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서클 선택 모드에서는 브러쉬로 페인팅을 하듯이 대상을 선택에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추가하려면 C를 입력하고 좌클릭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선택에서 제외하려면 C를 입력한 상태에서 중클릭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서클 선택 툴은 박 선택과는 다르게 오브젝트의 주황색 점, 즉 오리진을 드래그해야 선택에 추가되거나 제외가 됩니다. 서클의 크기는 마우스 휠로 조절할 수 있고, 서클 선택 모드에서 나가려면 Escape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브젝트를 뷰포트에서 숨기거나 보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뷰포트에서 숨기려면 선택한 상태에서 H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해당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꺼도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숨겨진 오브젝트를 모두 보이려면 Alt H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정 오브젝트만 다시 보이려면 아웃라인에서 해당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켜주면 되겠죠. 선택한 오브젝트를 제외한 모든 오브젝트를 숨기려면 Shift H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로컬 뷰, 넘패드 슬래시와 비슷한 결과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상태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로컬 뷰에서는 Alt H를 입력해도 다른 오브젝트들이 표시되지 않고 넘패드 슬래시를 다시 입력해야 로컬 뷰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즉 이동, 회전, 크기 변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폼의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주황색 점이 해당 오브젝트의 오리진입니다. 나중에 실습 과정에서 알아보겠지만 오브젝트의 오리진은 실제 메시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폼의 기준 방향이 되는 엑시스, 즉 XYZ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엑시스는 이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고정되어 있는 세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월드 XYZ축이 교차하는 위치좌표 000의 지점을 월드 센터 또는 월드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모든 오브젝트의 위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로컬 엑시스는 오브젝트 자체의 좌우나 앞뒤 같은 주관적인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면 함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은 오브젝트의 위치, 방향, 크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은 G키, 회전은 R키, 크기 조절은 S키로 실행합니다. 단축키는 Grab, Rotate, Scale로 기억하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G 또는 R 또는 S를 입력한 다음 마우스로 움직여서 위치, 방향, 크기를 조절하고 좌클릭으로 확정하거나 우클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상태, 즉 위치, 방향, 크기 상태는 사이드 바이 아이템 탭이나 오브젝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S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뷰포트 각도를 기준으로 이동 또는 회전이 됩니다. 만약 특정 축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을 시키려면 GRS 명령 다음에 원하는 축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G 다음에 X를 입력하면 글로벌 X축을 기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GRS 다음에 XX 또는 YY 또는 ZZ를 입력하면 오브젝트 자체의 로컬 XYZ축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가 회전된 상태에서 GXX를 입력하면 오브젝트의 X축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화면에 표시되는 키 입력에서는 GRS 다음에 입력한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축을 제외하고 트랜스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GRS 다음에 Shift XYZ를 입력하면 해당 축을 제외한 평면에서 오브젝트가 트랜스폼 됩니다. 예를 들어 G,
Shift Z를 입력하면 XY 평면에서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값으로 트랜스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X2를 입력하면 글로벌 X축을 따라서 1m를 이동하게 됩니다. RY30을 입력하면 글로벌 Y축을 기준으로 30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SZ2를 입력하면 글로벌 Z축을 따라서 2배 확대되겠죠. 트랜스폼을 초기화하려면 Alt-GRS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Alt-G를 입력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오리진 위치가 월드 센터 000으로 돌아갑니다. Alt-R을 입력하면 오브젝트의 회전 상태가 000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크기를 초기화하려면 Alt-S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스케일이 1:1:1 비율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크기 변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를 입력하면 현재의 뷰를 기준으로 가상의 평면에서 오브젝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뷰포트의 각도를 변경하면 이동하는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G 다음에 XYZ를 입력하면 글로벌 XYZ축을 따라서 이동했었죠. 예를 들어 GX를 입력하면 오브젝트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글로벌 X축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G 다음에 XX, YY, ZZ를 입력하면 오브젝트 자체의 XYZ축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특정 축을 제외하고 이동시키려면 G 다음에 Shift XYZ를 입력하면 되었죠. 예를 들어 G 다음에 Shift Z를 입력하면 높이 방향인 Z축을 제외한 XY 평면에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을 초기화하려면 Alt-G를 입력하면 되었죠.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월드 오리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의 회전을 알아보겠습니다. R을 입력하면 오브젝트가 현재의 뷰의 방향을 축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뷰포트의 방향을 변경하면 오브젝트의 회전축도 달라지게 됩니다. 월드 XYZ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려면 R 다음에 XYZ를 입력하면 되었죠. 오브젝트 자체의 로컬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려면 R 다음에 XX 또는 YY 또는 ZZ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R을 2번 입력하면 트랙볼 회전 모드가 되어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을 초기화하려면 Alt-R을 입력하면 되었죠. 오브젝트의 회전 상태가 00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브젝트의 크기 조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브젝트의 크기는 1:1:1을 유지하고 오브젝트의 내용물인 메시의 크기를 조절해서 모델의 크기를 설정하는 편이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크기를 변경할 일은 드물겠지만 일단 방법은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S를 입력하면 되었죠. 기본적으로는 뷰의 각도와 무관하게 XYZ축 모든 방향으로 스케일됩니다. 특정 월드축을 기준으로 스케일하려면 S 다음에 XYZ축을 입력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자체의 방향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하려면 S 다음에 XX, YY, ZZ를 입력하면 되겠죠. S 다음에 Shift X, Y, Z를 입력하면 특정 축을 제외하고 스케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초기화하려면 Alt-S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크기 비율이 1:1:1로 돌아가게 됩니다. GRS 키를 입력한 다음 마우스를 이동해서 트랜스폼 정도를 조절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GRS를 입력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더 세밀한 단위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리고 GRS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현재 설정된 스냅 모드를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스냅 모드의 기본 설정은 인크리먼트이기 때문에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이동 회전 스케일 됩니다. 예를 들어 스냅 이동은 미터 단위로 이동하고 스냅 회전은 5도 단위로 회전하고 스냅 스케일은 10%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냅 모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뷰포트 상단 중앙에 있는 트랜스폼과 관련된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의 방향을 정하는 오리엔테이션, 트랜스폼의 기준점을 정하는 피벗 포인트, 그리고 트랜스폼의 대상을 정하는 스냅 모드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트랜스폼의 기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GRS 다음에 XYZ축을 입력했을 때 여기서 설정한 오리엔테이션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기본 설정인 글로벌 모드에서는 XYZ 트랜스폼을 실행하면 월드 XYZ축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로컬 모드로 변경하면 XYZ 트랜스폼이 오브젝트의 로컬 XYZ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컬 모드에서는 GRS 다음에 XX, YY 또는 ZZ를 입력하면 반대로 월드축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보통 이 오리엔테이션 설정은 기본 설정인 글로벌 모드로 고정해두는 편입니다. 그 옆의 피벗 포인트에서는 트랜스폼의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오브젝트들이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바운딩 박스 센터 모드에서는 선택한 대상을 포괄하는 박스의 중앙을 기준점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 오브젝트들이 몰려있지만 피벗 포인트는 전체 공간의 중앙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디엄 포인트 모드에서는 선택한 대상들의 평균 위치를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에 오브젝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피벗 포인트도 오브젝트들이 모여있는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3D 커서 모드에서는 3D 커서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Shift 우클릭으로 3D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Shift S 스냅 메뉴로 특정 대상에 3D 커서를 스냅시킨 다음 트랜스폼을 할 수 있겠죠. 인디비주얼 오리진 모드에서는 선택한 오브젝트 각각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마지막에 선택한 대상, 즉 액티브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마지막 설정인 스냅 모드에서는 트랜스폼의 단위나 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석 모양의 스냅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냅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스냅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는 트랜스폼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야 스냅이 적용됩니다. 스냅 모드를 켜면 트랜스폼을 할 때 컨트롤을 누르지 않아도 스냅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컨트롤을 누르면 스냅 모드가 일시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스냅 아이콘 옆의 메뉴에서는 스냅의 단위나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인 인크리먼트 모드에서 트랜스폼을 하면 미터 단위로 이동하고 5도 단위로 회전하며 10% 단위로 스케일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엣지, 페이스 모드로 선택하고 스냅 트랜스폼을 실행하면 마우스 커서에 가까운 버텍스, 엣지, 페이스에 스냅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냅 모드를 켜고 버텍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 큐브의 모서리 근처에 마우스를 두고 대상을 이동시키면 해당 버텍스에 스냅됩니다. 그리고 스냅 모드를 페이스 모드로 변경하면 큐브의 표면에 스냅됩니다. 이상으로 뷰포트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들은 메시나 본 같은 블렌더의 다른 요소들을 다룰 때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두시길 권하겠습니다.